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0년을 살던 집에서 나와 처음으로 나를 마주한 이야기. 그 모든 과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53살, 결혼한 지 30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세 딸의 엄마이고요. 지금은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관리소장으로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고,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둘째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며, 막내는 고등학생입니다. 제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제일 나중이었어요. 남편 밥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댁 제사까지. 한 번도 제 이름을 앞에 둔 적이 없었죠.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어느 날 한 장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제 남편. 제목은 협의 이혼 조정서 초안. 그 종이를 들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아주 담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지난 30년 고마웠다. 이혼에 협조해달라. 그 말에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온몸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놀랍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고됐던 결말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어느 날 퇴근 후 마주 앉은 저를 보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 당신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거야. 내가 너무 오래 고민했어.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 자유? 나는 지금껏 하루에 3시간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자유라니 그 말이 그렇게도 가벼울 수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이혼이야? 그동안 불만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어요. 불만은 없었어. 그냥 이대로 늙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는 아직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에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된 이혼이었죠. 며칠 후 둘째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아빠가 작년부터 혼자 서울에 집 알아보고 있었어. 나는 그냥 출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조차 그동안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모른 척한 건 저 혼자였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 그 중에서 우리 집이라 생각했던 아파트조차도 사실은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 공동 명의였다는 사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반댔다. 너희 결혼 초에 그랬잖니. 그러니까 그건 너 몫이 아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가정에서 저는 늘 잠시 머무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죠. 사실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 후 30년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부모를 챙기고 아이들 키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믿음조차 혼자만의 것이었나 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쓰러진 이후 저는 거의 간병인처럼 살았어요. 하루에 4번 약을 챙기고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병원도 혼자 동행했죠. 남편은 항상 말했어요. 나는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어. 엄마는 내가 좀 봐줘야지. 그 말 한마디로 저는 2년을 시어머니 곁에서 살았어요. 온종일 냄새와 싸우고 무릎 꿇고 욕창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며느리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혼 문제로 법적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기록이요? 그건 안 남기셨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집도 배우자 공동 명의가 아니니 재산 분할이 힘듭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제 명의로 해둔 건 아이들 학원비 계좌 1개뿐이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재산을 거의 다 처분하거나 시모 명의로 넘겨놓았더군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같이 산 세월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정리된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솔직히 넌 별로 벌어들인 것도 없잖아. 내가 번 돈으로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키운 거야. 그건 내 몫이지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나는 이 집을 우리 집이라 불렀는데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거죠.
결국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둘째 딸은 차갑게 말했죠. 엄마, 솔직히 엄마가 좀 답답하긴 했어. 아빠가 늘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그걸 참고 살았어? 엄마는 한 번도 우리한테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항상 참고만 있었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딘다고 믿었는데 정작 아이들에겐 무기력한 모습으로만 비쳤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자.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더 이상 인내하는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안아주셨어요. 그래, 이제 좀 쉬어라. 내가 그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잖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기대어 우는 순간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하루. 그렇게 멍든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진정되던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빠가 가만 안 둔다. 근처에 요양원 식당 일하는 분이 사람 하나 찾는데 일당은 작지만 밥은 나오고 말벗도 생긴단다. 순간 저는 움찔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몸을 씻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살아야겠다는 눈빛이 조금은 깃들어 있었어요. 요양원 식당 일은 곧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00명 넘는 어르신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점심 후에는 설거지와 바닥 청소까지 맡아야 했어요. 손끝이 트고 허리는 휘었지만 이상하게 집에서 시어머니 간병할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줄 그제야 알았죠. 저는 이름 대신 이모님이라 불렸고 식판을 나를 때마다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보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방 구석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 엄마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 너한테 연락하지 말랬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불이 꺼진 요양원 식당 창가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문자가 흔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지금 저 문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지 마.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 그 책임도 당신 몫이야. 남편에게선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고 그날 저녁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어른이 위독하단데도 아무 감정도 없니? 저도 위독했던 적 있어요. 어머니한텐 안 보였겠지만요.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며느리가. 이제 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니와 아드님이셨죠.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막걸리 냉장고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럽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요양원 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했죠. 이모님 혹시 여건 되시면 주방 정직원으로 들어오실 생각 있으세요? 시간도 안정적이고 4대 보험도 다 되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구에게도 필요 없다고 느꼈던 내가 이렇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웃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저 해보고 싶어요. 뭐든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책을 들춰보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돌봄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처 입었다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너를 돌봐도 괜찮다고. 그날 밤 작은 공부방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틀었습니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 졸음이 왔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이건 누구의 강요도 누구의 필요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시작이었으니까요. 낮엔 요양원 식당, 밤엔 도서관 한켠에서 자격증 공부. 그렇게 숨 쉴 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단단해졌고 혼자 먹는 밥도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에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남편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틀 뒤 이번엔 둘째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엄청 찾고 있어. 자꾸 집에 찾아가고 외할머니한테까지 전화했대.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그룹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제 얼굴을 보자 다들 조용했어요. 엄마 많이 늙었네. 응. 근데 늙은 게 아니라 힘 좀 빼고 사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 우리도 미안해.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땐 나도 솔직히 혼란스러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싶어.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진 걸 아이들도 이제서야 보게 된 걸까요? 이제는 너희들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해. 엄마도 엄마답게 여자로도 인간으로도 다시 살아보려고. 세 아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몇 달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던 손끝이 그렇게 떨리긴 처음이었어요.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요양원 원장님이 따뜻하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식 요양보호사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급여도 정규직 수준으로 오르고 주간 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담당 보호자가 되는 거였죠. 저는 아무 주저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촐한 저녁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일하고 먹고 쉬는 이 평범한 하루. 이게 진짜 삶이구나.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방 정리 중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첩 속 결혼식 사진 한 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내 과거니까. 이불을 덮으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렸어요. 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나로서.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뒷마당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무렵 낯선 손님이 요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전보다 눈이 많이 움푹 꺼져 있었고 정장 대신 점퍼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사실 사업도 엉망이고 엄마는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 나도 더 이상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저는 그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무심했던 그 입에서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안쓰럽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던 날 기억해. 당신은 자유를 찾겠다고 했지. 난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아. 그는 울컥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순 없을까?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도.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의 나는 끝났고 지금의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중이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 제가 직접 신청한 재판 이혼 1년 넘게 끌었던 그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냈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친정으로 내려간 뒤 제 삶을 다시 세우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제 몫을 찾아가는 길로 결단을 내린 건 저였습니다. 재판 중에 남편은 저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땐 내가 헛바람이 들어서 그랬어. 이혼 취소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가고 싶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 당신이 준 건 상처였지만 나는 그 상처로 단단해졌으니까. 그날 밤 저는 세복음 자리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혼 서약은 끝났고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고 고단한 날도 많지만 이제 그 고단함마저도 제 몫이라 생각해요.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라도 너를 제일 먼저 아끼자. 별것 아니어도 밥을 짓고 사람들과 웃고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리는 이 하루.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의 아내가 아닌,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닌, 아이들의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닌 그냥 나로서.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아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별들의 편지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이곳에서 들려드릴게요.